북한이 지난 3월에 게임 회사를 해킹해서 암호화폐 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300억 원 어치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러는 불법 수익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과거 북한의 음성적 외화벌이 수단은 마약이나 초정밀 위조 지폐였지만 이젠 디지털 자산 해킹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나 국제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암호화폐 탈취가 주요 목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3월 개인 회사를 해킹해 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8,3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올해 상반기 탄도미사일 31발을 발사하는 데 들어간 추정 비용 4억 달러에서 6억 5천만 달러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만약 탈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지난 3월에 단 한 건의 해킹으로 북한은 상반기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 전체를 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만 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The DPRK is one of just a few countries in the world and definitely the most egregious that is actively stealing money from other countries, their companies and their people.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돼 국제사회의 단합이 중요하다며 양국 실무그룹 회의에 이어 여러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움 등을 통해 대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장해서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동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면접을 진행할 때 화상 면접보다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면접을 선호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IT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선진국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합니다. 손쉬운 신분 위장 기법 가운데 하나는 신분증 조작, 포토샵으로 인물 사진을 바꾸거나 실명 확인을 위한 전화 인증이 필요할 때는 전화번호 본인 인증 대행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면접을 진행할 경우 화상 면접보다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방식을 선호하는데 화상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엔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전화 면접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합동주의보를 내리면서 언급한 북한 IT 인력들의 신분 위장 수법입니다. 구인 구직 플랫폼상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북한 IT 인력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수주를 시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외화벌이와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북한 IT 인력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범정부적 차원의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이례적으로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지 보름 만에 미국이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는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재발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민주 콩고공화국 수도 한복판에 세워진 독재자 로랑 카빌라의 8m짜리 대형 동상. 이 동상을 세운 콩고 아콘드는 북한 국적의 황길수와 박화성이 세운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들이 동상을 헐값에 지어주는 대신 김정일 몸에 카빌라 머리만 갖다 붙였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The statue was built by a group of North Korean artisans who work abroad as the Mansudae Overseas Project. 북한 만수대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국가 수십 곳에 동상 등을 건설한 사업으로 북한 조각상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황길수와 박화성이 세운 콩고 아콘드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기관인 조선백호 무역공사 관련 회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 외화벌이와 정보 수집에 나선 칠성 무역공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대상이 된 기관들이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법안이 제발이 됐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동료 여야 의원 20명의 공동 발의로 지난 회기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한반도 평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bill does not undermine those sanctions in any way. And yet I can't say that our failure to have a formal end to the war of 1953 has borne fruit in the sens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법안의 부정적인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 법안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IT 조직이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제작해 한국인 범죄 조직에 팔아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활동한 이들은 도박 사이트 회원 정보까지 빼내고 우리 기업 해킹에도 나선 거로 확인됐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한 불법 도박 사이트 화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사이트와 다를 게 없지만 사이트를 만든 건 다름 아닌 북한의 IT 조직원들입니다. 국정원은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제작해 한국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북한 IT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이른바 경흥정보기술교류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입니다. 중국 의류 생산기지로 부상한 단둥의 조선족 대북사업가 소유 의류공장 기숙사에 머물며 불법 외화벌이에 나선 겁니다.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인 김광명 단장 아래 조직원은 15명으로 마치 중국인 개발자인 것처럼 위장해 일감을 물색했습니다. 사이트 제작에는 건당 $5,000, 유지 보수 명목으로는 월 $3,000를 받아 다른 한국인, 중국인 개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촘촘한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하려고 돈을 받을 땐 해외 송금이 쉬운 결제 서비스 페이팔 등을 활용했고 평양에 매달 1인당 $500씩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은 물론 우리 기업 해킹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들에게 사이트 제작을 맡긴 한국인 범죄 조직은 제작 비용이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북한 IT 조직이라는 걸 모른 척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과 함께 북한 IT 조직의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수조 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보안이 뚫린 북한 인터넷 서버를 살펴봤더니 미국과 일본의 신작 애니메이션 작업 파일이 여러 발견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외주에 외주를 거듭하다가 북한 업체까지 일감을 따낸 걸로 보이는데 사실이라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난 셈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서 발견된 만화 작업 파일입니다. 스케치를 고친 흔적이 남아있는데 아래에는 중국어와 한글로 지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설정 오류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북한 서버에서 나온 건데 이런 파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인빈서블 시즌3, 이한우 경이로운 아이, 마도구사 달리아는 고개 숙이지 않아 등 곧 공개를 앞둔 미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업물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작업자가 명시돼 있진 않았지만 북한의 인기 만화를 여럿 제작한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가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4년 이곳을 방문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만화영화 대국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와 함께 뽀로로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미국의 대북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외주 제작 단계를 거쳐 여전히 미국,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의 일감을 따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작업자들은 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해 다른 나라 출신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8노스는 대북 제재 집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만화 제작사들은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를 파악하고 화상 면접 등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